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만난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의 꼬인 실타래를 함께 풀기로 약속했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각기 강조해온 통큰 결단을 함께 구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전 지역의 반대 여론을 설득할 논리를 얼마나 빨리 또 구체적으로 찾아내는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생각하고 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2시간 면담 끝에 나온 간결한 합의문. 시도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설득하고 확정하는 데 함께 나서기로 했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전지 피해 지원 대책을 만들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모든 과정을 광주와 전남이 공동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공동 발표문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입니다. 광주시는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군공항 특별법 제정 전보다 늘어난 명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유치 의지를 자극했고 한평에서는 군수와 일부 지역사회가 무안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처음 유치 희망 목소리가 노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주부터 도민을 상대로 군공항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군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통제 기관과 운영 가능 시간, 소음 피해 정도 등의 궁금증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지사와 시도 기조실장, 실무 국과장이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이전 지역을 설득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전 대상지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하고 조속하게 유치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복잡한 난제를 풀어낼 리더십과 정치력이 발휘돼 통큰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지역민들은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여수상의의 공적 자금이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상의 전임 회장의 임기 기간 동안에 운영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된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요. 지역 내 파장이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박용화 회장의 임기 동안 석연치 않은 명목으로 지출된 기부 또는 후원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지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전이었던 2021년 1, 2월 사이 2차례로 나눠 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8천만 원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은 지금 오늘 본 요 사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회장은 현재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법당국에서도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엄벌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주장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용화 전 여수 상위 회장은 일체 공식 입장 정리 없이 현재 외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와인밀스와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박 전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 돈봉투 의혹 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여수상이 전임과 현 회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심각한 내부 분열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은 밤이 되면 꽃보다 화려한 조명들이 피어납니다. 지난달 개장에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넘어선 정원 박람회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을 정원에 펼쳐진 청보리와 아네모네가 선선한 저녁 바람에 흔들립니다. 붉게 익어가는 노을은 방문객들에게 황홀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꽃길마다 은은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정원의 나무와 개울에는 밤하늘의 별빛 같은 조명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 불빛 저녁에 볼 수밖에 없었었는데 또 정원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조금 다른 우주 공간처럼 굉장히 좀 황홀했고요. 밤이 깊어지면서 정원들이 모는 승객들을 태우고 화려한 조명이 피어난 정원으로 향합니다. 초록빛을 뿜어내는 웅장한 봉화 언덕을 시작으로 형형색색의 조명을 갈아입은 다리를 지나 정원들이 모는 어느덧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오천 그린 광장으로 승객들을 안내합니다. 다리 밑에 그 비치는 그 반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거닐던 그 바닷가를 거닐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야간 볼거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동천변에 떠 있는 물 위의 정원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조경과 조형물이 불빛과 함께 반짝이며 관람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불빛과 물빛이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정원이 주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색다른 휴가를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방문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여름철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 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왜곡된 봉건 질서와 외세 침탈에 맞선 동학 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대내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요. 기념식 규모마저 갈수록 축소되면서 국가기념일 제정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자신을 재판하려는 관리의 앞에 의연하게 앉아 목소리를 높이는 전봉준. 그의 뒤로 나란히 선 백성들이 관리의 수탈의 분노에 봉기를 결심합니다. 강제고용도 없는데 세금을 떠올립니까? 우리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살갑뼈가 있고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 포기합시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이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관군에 맞서 황토현 전적지에서 승리를 거뒀던 5월 11일을 기리는 국가 행사입니다. 정부는 5년 전부터 직접 기념식을 주관하며 혁명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전 세계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기념식과 연계된 기념제를 열고 당시를 재현한 공연과 경연 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념식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주관한 행사는 고작 1시간. 2019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첫 기념식에 비해 참석 인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와 외세 침탈에 분연히 맞섰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높은 관심만큼 국가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관람객이 마치 작품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는 이른바 몰입형 실감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또 5.18 43주년을 맞아 고 문병란 선생의 5.18 관련 시에 선율을 입힌 창작 오라토리오가 준비됐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와 꽃을 함께 그린 화조도가 전시장 벽면 한가득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숲속에라도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하림의 배경음악까지 어우러져 몰입감은 한층 더해집니다. 국내외 회화작품 30여 점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몰입 미감. 디지털 전시는 물론 원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환경까지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람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휴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게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인 고 문병란 선생이 남긴 시가 13편의 연주곡으로 재탄생해 무대에 올려집니다. 올해로 4번째 마련된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울이여. 오라토리오는 서사적인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대규모 악곡으로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음악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춰 관현악 연주와 합창으로만 꾸며집니다. 이제 시인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의 내용, 그런 시어들이 독창자들과 합창단에 의해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공연에서는 특히 아내와 구두 닦기, 소년 등의 독주자가 나서 43년 전 당시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아픔과 역사를 생생한 노랫말과 비장한 선율로 표현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오늘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1944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던 고인은 2018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양 할머니의 별세로 지난 3월 24일 미쓰비시 특허권 추가 압류를 신청한 피해 당사자는 김재림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경찰이 사건 당일 음주 단속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경찰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만취 상태였지만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감지기 반응 소리가 음주에 반응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점으로 미뤄 기계 오작동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